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대통령의 이 외교 상황들, 순방 상황들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 중이고,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전에 이제 브라질 도착했다는 뉴스는 쭉 나오고 있는데, 브라질 도착하기 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상황들.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과 미국의 이제 빅테크, 반도체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 간에 한국 돈으로 1,400조 원 규모의 AI 반도체 동맹을 이끌어냈다. 이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뭐 유명한 인물들, 젠슨 황이라든지 그 샘 알트만이라든지 이런 인물들과 우리 국내 기업의 총수들 같이 맥주도 마시고 피시앤칩스 안주해가지고 먹고, 자 건배도 하고 이런 장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새 반도체 관련된 그 금액 얘기하면 워낙에 현실감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 1,400조 규모의 AI 반도체 동맹,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이라는 것도 했어요. 이제 한국이 그 허브가 되겠다라는 얘기까지. 요 상황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게 사실 그 지금 전 세계 AI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그쪽하고요. 영국 런던이 주도하고 있어요. 예. 근데 대통령이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간 거가,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실리콘밸리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양대축이 있는데, 양대축이 AI 안전이든 번영에 관련된 소위 그 컨센서스를 위한 여러 가지 테이블들이 있는데 한국이 거기 못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시기적절하게 가서 빅테크들하고 이런 협약들을 만들어내면서 한국이 거기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전기를 하나 만들어낸 게 있고, 또 하나 사실 이건 정치적인 건데, 저는 제가 아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은 굉장히 전략적이거든요. 왜 지금 미국에 가서 이걸 하고 있을까? 사실 지금 중동 전쟁 관련해서 전쟁 군사 쪽은 김종대 의원님이 최고의 전문가신데,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한국한테 군함 보내라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군사적인 압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 군사적인 압박들을 해나가면서 둘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겠는가? 결국은 지금 미래 산업이라고 하는 AI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선도하는 과정에 보이지 않게 한국을 계속 배척하는 모양을 만들 수도 있어요. 너네 중국 옆에 있고 나는 아직도 너네 못 믿어. 그럼 선제적으로 가서 관계 확 만들고 미국을 뒷바라지할 수 있는 핵심 공급망의 그 중심축에 한국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각인을 시킴으로써 정적인 압박의 수단 하나를 날려버리는 효과도 저는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많이 해석한 건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은 분명히 이 타이밍에 가야 된다라고 결정한 데는 이거 가지고 가서 단순히 경제적 성과만 보고 바라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이후에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까지도 고려한 행보가 아니었겠는가. 그 노림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제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국가의 지위, 그 국가의 권력의 크기, 이런 경쟁을 한다는 거거든요. 국제 정치에서는. 근데 AI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가치와 지위, 그러니까 결국은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권력의 크기를 높이는 그런 차이는 맥락으로도 좀 해석이 됩니다. 사실은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며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 국민들도 자주 접하고 있잖아요. 메가 프로젝트 얘기와 함께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뭘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 빅테크 기업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 기업들이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메시지들도 우리가 접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내 주요 기업들하고 이제 모여 앉아서 건배를 할 때, 자 선창으로 우리는 식구다. 그거 참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장면 아닙니까? 그 한겨레에서도 그런 거 나한테 안 해준다고.
아 그런가요? 여기서는 회식 한 번 안 하더라고. 근데도 나 아니, 그거 보고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피쉬앤칩스가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맛없어요. 네. 그 바닷가에서 먹으면 약간 눅눅합니다. 저기. 생선가스야 그냥. 내가 맥주 한 잔을 얻어 먹어본 지가 여기서 내가 뭐 알았어요. 끝나고 이 밑에 여기 족발집 가가지고 제가 한 잔. 아니 어쨌든지 간에 분명히 그때 중국집에서 같이 먹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릴 만한데 그거 아, 옛날 중국집에서 얘기하지 그럼 마시고 먹기도 하나요? 먹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는 우리 의원님이 내셨어요. 아 그랬어요? 아니, 기분 좋게 한번- 집에 갔어요 저는. 예, 그래서 아니 최 의원님도 오셨으니 언제 한번 오시라 그랬고 예. 어쨌든지 저 간에 그러면 뭐 바로 갑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AI에 대한 어떤 비전 제시랄까 이런데 이 서밋 행사 자체를 우리 정부가 주도했다는 거는 획기적입니다. 예, 이건 원래 기업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 건데 정부가 주도되고 그렇죠. 대통령이 가서 국내외 기업들과 이런 행사를 했다. 저는 이런 자체가 한 번도 난 본 적이 없는. 예. 사실 저 그래. 사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저 맥주 마시면서 피쉬앤칩스 저 자리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저 김용범 정책실장 얼굴이 보이는데 그 외엔 전부 기업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뭐 미국 쪽에서 정부 관계자가 나왔거나 뭐 제3의 어떤 나라에서 나오거나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어찌 보면 저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 그 연결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단위에서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메시지들을 내고 있다. 이거는 결국 대한민국이 그 중심에 서겠다라는 의지의 어떤 표명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 또 타이밍이 여러 가지로 또 하나 좋은 게 예. 이렇게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 가서 이렇게 기죽거나 꿀리는 걸 싫어해요. 예? 미국 땅에 가서도 폼이 나야 되거든요. 예. 내가 뭐 조그만 나라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너네 앞에 와서 굽신대고 이런 거 엄청 싫어하고. 근데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그 AI를 둘러싼 반도체 공급망에 권력 관계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지금 AI가 급속히 확장이 되면서 데이터 인프라에 들어갈 여러 가지 반도체 공급 있잖아요. 이제는 얼마나 안정적인 공급을 해내느냐가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과거에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우리 거를 얼마나 사주느냐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SK나 저 삼성 이런 데가 안 팔면 저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 지금 굉장히 공급이 중요해요. 역으로 우리가 키를 쥐었어요. 이 타이밍에 들어가가지고 판 딱 주도하면서 야 우리가 같은 식구인데 우리가 설마 너네한테 반찬을 아끼겠냐.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끝내주는 거예요 저게. 그럼요. 딱 지금 분위기가. 실제로 맞죠. 그러니까 예. 제가 얘기하면 네가 뭘 알아 하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괜찮아. 정보를 드리면 아니 제가 얘기하면 그냥 네가 뭘 알아 뭐 아무것도 누구야, 너 나한테 될 개그맨이잖아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네, 개그맨 아니고요. 저 개그맨 굉장히 자랑스럽게 경제 생각합니다만 전문가입니다. 네, 예. 제 나름 본론만 경제 전문을 했다 말씀드리고 이게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통령이 요새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대체불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주로 집중화가 되어 있었어요. 사실 대체 불가합니다. 메모리 네. 반도체도. 근데 파운드리 반도체 이런 뭐 나노 반도체 이런 부분은 조금 상대적으로 TSMC가 떨어져 있었는데 압도적인 곳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는 이번 종합 반도체 관련해서도 파운드리도 분야까지 확장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명실상부에서 반도체만큼은 정말 대체 불가한 대한민국이 된 것이고 실제로 AI 시대의 주도를 미국이 하는 건 맞죠. 뭐 이건 아직까지는 기술력 자체가. 기술력도 그런데 우리가 마치 부품을 그러니까 공급하는 용역이나 하청업체가 아니라 실제로 주도하고 우리 없으면 못 만드는 생태계를 이번에 확실히 더 만들었다. 그리고 저는 덧붙여서 메가 프로젝트가 지금 얼마 전에 계속 대통령께서 발표하시고 했는데 일부에 있는 뭐 대통령의 그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언제 할 건데 그래서 말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되지도 않자 용인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또 하나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뭐 사이클이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완전하게 공고히 한 거예요. 실제로 이 반도체 수주 관련된 것도 압도적이고 안정적인 수출 활로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 앞으로 계속 괜찮다 우리나라. 그리고 덧붙여서 메가 프로젝트도 연결해서 성공시킬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연결되다 보면 대통령께서 정말 큰일을 하고 오셨다. 여론과 반납하고. 개그맨 수준은 좀 넘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경제 잘 아는 전문가란 분도 많. 이런 분들 완전 몰입해서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야. 아니 개그맨 굉장히 머리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제 직업을 사람들이 잘 몰라서 직업을 잘 약간 헷갈려하시는 분들 있어서 지금
저 일련의 상황 지금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이 뉴스로 나오고 있고 브라질에 가서도 이제 향후 일정들이 될 거고 칠레, 아르헨티나를 또 가게 될 텐데 이 장면을 그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한가로운 외유 중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순방 가기 전에 올 여름에는 여름 휴가를 쓰지 않고 일에 매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오히려 이제 청와대 직원들에게 순방 다녀오는 동안 휴가 갈 사람 다 갔다 와라. 말도 안 되는.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좀 웃기긴 했어요. 네. 저는. 예. 그런데 대통령의 외유 중이라고 얘기했던 이 국민의힘 그 저희 제작진이 사진을 준비했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저 사진을 보시면 그 외유라는 것과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것이냐. 사진은 참 잘 찍었어요. 다리 길어 보이게. 사실은 선거 앞두고 저렇게 미국을 갔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 등 보이시는 분, 뭐 차관보죠. 차관의 비서실장. 비서라고 하죠. 예. 그 멤버를 만났던 것도 공공외교 담당 차관. 난 예. 그런 차관이 있다는 것도 처음 봤어. 네. 내가 그렇게 외교 분야 오래 봤는데도 그런 차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이 평가들을 국민의힘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일정이 남미 3개국입니다. 브라질을 갔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는 이제 뭐 외교 무대에서도 좀 각별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인 적이 있어요. 같은 소년공 출신의 정치적으로 이제 겪었던 고충 이런 것들도 서로가 소통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인상적인 장면이 브라질에 도착해서 첫 일정이 C390이라는 수송기를 봤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브라질 회사가 만들고 우리가 수입하는 그런 수송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방산 이제 협력을 정상 외교의 메인 테마로 삼은 것이다. 사실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한국에 왔다 간 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양국 간에 지금 뭐 새로운 의제를 갖다가 확산시킬 시기가 아니에요. 아니 불과 뭐 저기 저 몇 달 전에 저 현충원에 와서 룰라 대통령 그렇습니다. 참배도 하고 그때 뭐 장갑 정상회담도 하고 장갑 예. 얘기도 하고. 아니 근데 몇 달 만에 뭐 새로운 이슈가 생길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어떤 그동안에 나왔던 이슈들을 잘 성과를 재확인하고 거두는 걸로도 충분한 방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방산 수출 부분이 이제 계속 대통령 관심사다 보니까 수송기 도입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브라질의 군소요가 좀 의외로 꽤 많은 나라입니다. 예, 뭐 그냥 땅덩어리만 큰 것 같지만은 의외로 그래도 그 나라도 지금 방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하고 어떤 그 방산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기술 협력, 또 어떤 MOU 이런 부분도 좀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예. 사실은 이제 브라질 그러면 이제 축구를 먼저 떠올리기 마련인데. 아마존 숲. 예. 그런데 어찌 됐건 뭐 룰라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어떤 유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작동을 했을 것이고 지금 공감대가 많죠. 예. 두 정서적 공감대가 많아요. 그리고 이 방산이라는 것은 어찌 됐건 국가 단위에서 능력이 안 되면 못하는 영역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까지 계속해서 이제 외교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칠레나 아르헨티나 등등의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희귀 강물들 자원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뭐 남미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 남미가 생각하는 이 K-파워 우리가 이제 뭐 K-팝이라든지 뭐 여러 개 얘기하잖아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이제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 팬들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화들까지도 이제 교류가 더 좀 강해진다면 뭐 거리상으로는 멀지만 이건 뭐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를 하겠다 싶어요. 저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 외교라고 하는 것이 소위 OECD 주요 국가들에 집중돼 있었던 경향이 있어요. 외교부에 역량 있는 외교관이 가는 나라들도 보면은 한 10개국 정도 보면은 뭐 미국, 일본, 뭐 영국, 프랑스 막 이렇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봅시다. 이제 보면 그쪽 나라들한테는 이제 우리가 별로 팔아먹을 게 별로 없어요. AI 반도체 이런 거 빼놓고는요. 사실 우리가 AI 반도체만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뭐 생활재 가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의 경쟁력이 있는데 오히려 남미 같은 경우 보면 브라질 같은 경우도 인구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소비 성향이 굉장히 강한 나라고 소득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문화적 유대가 생겼어요. K-팝 이런 걸로 해가지고 멕시코 지난번에 우리 뭐 난리 났죠. 난리 났잖아요. 대통령까지 나오고 브라질도 마찬가지죠.
근데 대통령이 갔어요. 여긴 문화적 공감대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우리는 대통령도 비슷해 살아온 게. 맞아요. 그러면 뭐 같은 성능이라고 하면 한국 제품 쓰려고 하는 소비 선호도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장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 뭐 자원 이런 것도 있고 방산도 있지만 일반 생활재 소비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라틴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한 소비 욕구를 가지고 있는 네. 인구가 아주 많은 이런 국가들하고 전격적인 관계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네, 그렇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음. 브라질은 브릭스 국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극화 시대에 이 어떤 그 서방의 경제권과는 또 다른 축으로서 진행되는 가장 핵심 세력이 브릭스. 예. 근데 브릭스 나라들 뭐 브라질, 러시아, 뭐 인도, 뭐 사우스, 중국, 남아공. 남아공, 중국 이래야 되는데 합치면 세계 최대 무역권이고 부상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근데 최근에 여기에 이제 가입국이 늘어나고 있죠. 예. 지금 30여 개국으로 예.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사우스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존재감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그 과거 제3세계 같이 이렇게 어떤 그 독자적인 세력권으로 자꾸 뭐 세력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의 어떤 그 집단적인 의지 뭐 이런 어떤 그런 실체가 존재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다극화의 외교인데 역설적으로 이걸 제일 잘한 게 윤석열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때 그 유치하려고 부산에다가 뭘 유치하려고 엑스포. 예. 엑스포 하려고 ODA 예산부터 외교부 예산인데 맞아. 그리고 홍보비로만 한 7천억 쓰고 유엔에 가가지고 정상 외교를 한 20개국 하고 그냥 돈을 막 뿌렸어. 아우, 그때 대한민국의 그 어마어마한 대외 외교 이 역량이 평창되는데 근데 표가 어떻게 됐느냐? 29표. 참혹하게 나왔어요. 잊을 수가 없죠. 예, 그래가지고 막 공중에 그때 헛돈을 막 뿌릴 때입니다. 막 뿌릴 때. 그 헛돈이 얼마나 그 허망하게 쓰였는지 사실은 캄보디아에 대해서 우리 지금 ODA 얘기하셨지만 의심하는 것도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는 뿌려놓고 저기 이제 개폭망했단 말이야. 예. 그러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 역으로 거둬야 돼. 그렇죠. 사실 그만큼 이제 그 나라의 리더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두에토님이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요. 오. 코뿔소 의원님 응원합니다. 예, 우리 최혁진 의원 덕택에 저희도 슈퍼챗이라는 걸 받아보게 아, 되거든요. 진짜요? 예. 좋은 일입니다. 예. 김명대 아까 저기 의원님하고는 오래 비서관님 방송을 했는데 이게 전화기 없었어요. 아니 그런데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 진짜. 좀 평소에도 좀 보내주고 그러지. 이렇게 진행자를 감동시키냐. 이렇게 눈에 띄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눈물이 다 나 내가. 그래요. 보좌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자, 보험친구.com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뭐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